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인율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주유일과 최근에 변경된 행정 해석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유일의 주유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주유일은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급휴일을 부여하면서 당연히 주유수당은 소정근로시 1일치의 임금만큼 보장해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월 소정근로 시간을 따질 때 40시간 플러스 주일 48시간에 한 달치의 평균을 내서 보통 월 소정근로 시간을 209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는요, 근기법 제55조 휴일에서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유급휴일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18조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주의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일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은 요건과 효과를 한번 나눠서 보자면은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요.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시간의 요건인데 한 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이틀씩 근무, 1일에 7시간씩 근무하고 이틀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한 주의 소정근로 시간이 14시간이죠. 따라서 주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주에 이틀씩 7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실제 근무 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초과하죠. 하지만 주휴일의 요건은 실근무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 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거를 요건으로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5일을 지각하고 만약에 5일을 조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소정근로일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 여부만 가지고 개근을 따지기 때문에 지각 조퇴가 있다 하더라도 한 주 소정근로일이 개근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이 점도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휴일은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법에서는 주휴일을 어떤 원력상 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요일로 부여하긴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서는 평일날 부여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케줄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번일, 주일의 휴일이나 휴무일을 평일로 잡고 주일도 평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작년이었죠. 주휴수당 관련된 행정 해석이 변경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을 하고 주휴를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요일날 주휴라고 가정했을 때 주휴를 별도로 주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 다음 주,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노동부가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이 행정 해석이 변경된 것이 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는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전까지는 차주의 월요일 날 근무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서 주휴가 발생되지만 바뀐 행정 해석으로 보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은 이번 주 주휴일은 발생된다고 해석을 변경한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변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부가 말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상 일단은 차주가 근로가 예정돼 있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근기법상의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단 한 주 동안의 근로관계를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행정해석보다는 바뀐 행정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과 관련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토요일날 퇴직하는 경우, 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퇴직하는 경우의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퇴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뀐 노동부의 행정 해석은요, 한 주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할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돼야 되는데,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고 토요일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계약 기간, 근로관계 존속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존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존속된 기간에 주휴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은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의 기간 설정이, 즉 근로관계 존속 유지의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냐 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에서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이 한 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 주의 일부만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주휴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과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